암세포가 자라나는 주변의 생태계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환경이 암이 자라기 좋은 쪽으로 바뀐다는 건데요. 암세포보다도 그 주변 환경, 종양 미세 환경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유화승 교수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무엇이 다른가요? 네, 정상세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스스로 멈추거나 죽는데, 암세포는 그 제어 장치가 고장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죽지 않고 계속 분열해 가면서 자신만의 세력을 넓혀갑니다. 또 주변 조직을 파고들어서 스스로 혈관을 만들어서 영양분을 끌어오는 그런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죽지 않는 세포, 다시 말해서 자기 영양을 만드는 세포가 바로 암세포의 핵심 특징입니다. 종양 미세 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종양 미세 환경, 말이 좀 어렵잖아요. 하지만 좀 풀어보면요. 암세포가 자라나는 주변의 생태계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세포는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주변에 면역세포라든지 혈관, 또는 염증세포가 서로 영향을 암세포하고 같이 이제 주고받는 거죠. 문제는 이 환경이 암이 자라기 좋은 쪽으로 바뀐다는 건데요. 따라서 이러한 종양 미세 환경 속에서 요즘 암 연구의 어떤 트렌드는 암세포보다도 그 주변 환경, 종양 미세 환경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암이라는 것은 무한적으로 증식하는 비정상적인 돌연변이 세포고요. 또 이 증식을 이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주변 환경들을 파괴해 나가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산성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산성체제로 바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점점 암 주변의 환경이 암에 유리한 환경으로 바뀌면 바뀔수록 전이나 재발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쉬운 환경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경을 보다 암에는 불리하고 우리 몸 자체에는 유리한 이런 환경으로 바꾸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암세포 전이가 일어나는 과정은 어떤가요? 네, 암세포가 원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장기, 다른 장기에 달라붙어가지고 자리를 잡는 것을 우리는 전이라고 하고요. 또 이곳에서 이제 다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암세포 자체가 어떤 세포의 변형을 유도를 하는데요. 좀 이동하기 쉬운 세포인 간엽세포로 바뀌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상피세포가 간엽세포로 바뀐다고 해가지고 상피 간엽 전환, EMT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암이 이동하고 또 이제 퍼지는 데 있어가지고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통합 암 치료는 표준 치료와 어떻게 다른가요? 보통 이제 표준 치료라는 것은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같이 암 자체를 직접 공격하는 그 치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통합 암 치료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한약이나 침, 영양요법, 또 운동, 심리치료 등등을 함께 결합해서 몸 전체의 균형과 회복을 돕는 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표준 치료가 암과 싸우는 그런 치료라고 한다면은 통합암 치료는 암과 싸우는 나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의학을 이용한 암 치료의 효과는 어떤가요? 네, 한의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암세포의 성장력, 성장 원동력을 억제하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 몸에서 떨어진 이런 면역력과 그리고 체력을 회복시킨다는 효능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항암 치료로 발생하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등으로 발생하는 이런 부작용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세 가지 측면으로서의 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온나무 추출물, 건칠이라는 천연물질 한약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퍼레틴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삼칠근이라는 물질도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의 진세노사이드 R1, 아니면은 버섯 종류죠. 동충하초라는 버섯의 코디세핀과 같은 이런 성분들이 이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종양 치료에서 한해 치료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네, 보통 한의 치료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균형 있게 조절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환기라는 우리 환기 닭 얘기를 할 때 대표적인 유명한 한약재가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아스트라갈로사이드라는 이런 다당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영지버섯 아시죠? 영지버섯 안에 있는 베타글루칸 이런 성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있어서의 종양 면역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T세포라든지 아니면 자연살의 세포, NK세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암세포를 공격하는 이런 면역 반응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육두구라는 향신료 물질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렉탄드린 B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장내 유익균을 강화시켜주면서 장내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주면서 면역 활성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재발전이 암에 있어 한의학의 효과는 어떤가요? 또 여기서 한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약 중에서 붉은 인삼이라고 해서 단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성분이 탄시노닌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또 황금이라는 한약이 있는데 그 안에는 오고닌이라는 그 성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실험 연구나 각종 임상 연구 등을 통해서 암의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고요. 같은 비슷한 기전인데 전이와 관련된 이런 유전자의 활성을 낮춘다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도 보통 한의 치료를 병용하는 이런 암 환자분들이 재발률이 낮아지고 또 표준 치료를 받더라도 그 치료 후에 회복이 빠르다는 이런 결과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나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까지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 환자 한약 섭취 괜찮은 건가요? 보통 이제 한약의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것들은 보통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테지만 약인성 간 손상 부분. 과연 천연물질이나 한약재를 복용을 했을 때 이게 감에 손상을 미침으로써 표준 치료를 받는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독한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이 항암 치료랑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항암 치료의 효과를 너무 강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너무 저하를 시킨다는 상호작용. 어브드러그 인터랙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우려를 하시는데요.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서 어떤 부작용이 유도될 수 있는지를 입증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유익한 이런 치료들을 보다 안전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뉴욕에 있는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에서는 About Herb 한약에 관련돼서 생약에 관련돼서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약인성 간손상에 대한 우려라든지 아니면 한약 양약 상호작용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굉장히 깊숙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실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암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약물 부분에 서 봤을 때는 우선 우리가 환자군을 4군으로 보통 나눕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표준 치료랑 병용하는 치료군이 첫 번째가 있겠고요. 이 경우에는 보통 부작용 감소, 면역력 증가를 목적으로 해서 환자분들에게 이런 한의 통합 암 치료를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전이재발 억제군이라고 해서 이미 표준 치료가 끝난 상황에서 전이와 재발이 생기기 이전까지 무진행 생존기간, 무병 생존기간을 늘려주는 이런 치료를 전이재발을 억제하는 약물 등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단독 치료군도 있겠죠. 기존의 표준 치료 어떤 가이드라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어떤 대안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 이제 한방 단독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완화 치료군. 더 이상 어떤 암 자체에 대한 치료라기보다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증상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해서 치료하는, 크게 보면은 이 4가지 군으로 나눠가지고 유기적으로 이런 치료가 통합적인 처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표준 치료가 어려운 암 환자,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미 뭐 표준 치료가 없는 상황에서 뭐 저희 병원을 오셔가지고 기적처럼 치료가 된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테고요. 중요한 것은 이전에 그 연구 등을 살펴보게 되면은 보다 적극적인 조기에 있어서의 완화 치료가 들어갔을 때 환자의 생존율이 늘어난다는 그런 연구가 NEJM이라는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저널에 2012년도에 발표된 이후에 꾸준하게 그 어떤 그 근거들이 축적돼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어떤 그 치료가 무의미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보다 적극적인 또 조기에 완화 치료 목적으로 해서 종양의 성장을 조금이라도 좀 억제를 하고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이런 증상 완화에 관련된 완화 치료가 이런 통합 암 치료를 통해서 들어간다면은 궁극적으로는 그 환자에게 있어서의 어떤 생존율을 늘려주고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까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암 환자들이 겪는 암성 통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보통 암이 신경이나 아니면 뼈를 침범하면은 통증이 훨씬 더 깊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진통제만으로 또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때 침이나 약침 아니면 뭐 한약제제 이런 것들을 함께 통합적으로 병용을 할 경우에 우선은 기존의 진통제의 용량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또 마약성 진통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용량을 줄여줄 수가 있고 또 통증 관리에도 훨씬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접근을 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성 통증 굉장히 말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이런 통증 관리만 줄여주더라도 뭐 수면도 좋아지게 되고 또 식사 양도 늘어나고 결국은 삶의 질까지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암 환자들이 겪는 피로감은 어떤 피로인가요? 일반적으로 피로 증상이 있을 때 잠을 자게 되면은 회복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 암성 피로 같은 경우에는 암 자체나 아니면 또는 항암 치료 과정 속에서 생긴 전신적인 이런 에너지 고갈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양 미세 환경의 이 변화에 따라서 암 주변에는 염증 물질도 많아지고요. 또 이제 근감소증이 유도가 되어지고 또 수면이나 식사나 호르몬 균형 이런 것까지 무너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뭐 이때는 단순하게 휴식만 해서는 회복이 안 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한약 치료나 침 아니면 운동요법, 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같이 병용할 경우에 훨씬 더 잘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미 암성 피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미국 임상종양학회와 국제통합암학회가 연합을 해서 2023년도에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어지는 한약제 중에서 보증기탕이라든지 아니면은 생맥산 같은 약물들이 있는데 이런 처방들이 뭐 에너지도 보충하고 또 면역을 회복시켜주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효과를 아주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대표적인 처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폐암이 우리 몸에 보내는 신호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보통 모든 암종들이 다 그러는데 이미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는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 그 폐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는 당연히 뭐 증상이 거의 없겠죠. 하지만 이제 대표적인 경고 신호를 우리가 몇 가지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기침을 지속하는 경우에 또 이제 피가 섞인 가래 아니면은 목소리의 변화라든지 뭐 호흡곤란이나 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체중 감소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요즘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조기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받으시지만 특히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을 가셔가지고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특히 40세 이후에 어떤 흡연력이 있다든지 담배 피시는 분들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한 달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거 빨리 이제 주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셔야지만 됩니다. 보통 기관지 근처에 생기는 뭐 중앙형 폐암이라고 하죠. 이 경우에는 기침이나 가래나 뭐 또 피가 섞인 뭐 가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폐 바깥쪽에 생기는 말초형 폐암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보통 증상이 없다가 나중 가서 흉통이라든지 아니면 호흡곤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암이 발견이 되기도 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이 증상이 발현된 상황에서 의료기관을 찾아갔을 때는 좀 늦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보통 그 조기암이 진단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있는 건강검진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에 가장 예후도 좋고 또 치료도 쉬운 조기의 암으로서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하는 조기 검진의 유효성을 우리가 거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폐암 통합 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폐암은 뭐 진단 당시에 뭐 이미 뭐 진행이 된 경우가 보통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수술이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부작용도 크고 또 이제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한 그런 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표준 치료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부작용도 줄여주는 게 바로 통합암 치료인데요. 이런 통합암 치료의 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 이런 통합암 치료는 이 표준 치료의 각 단계에서 몸의 회복과 그 면역을 도와줘가지고 치료 지속률도 높여주고요. 끝까지 표준 치료를 받아야지만 더 어떤 생존율이나 치료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반적인 이런 생존 기간을 늘려주는 이런 전략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그 환기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 제제를 함께 썼을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유발이 되어지는 폐렴이 53% 그리고 이제 백혈구 감소가 51% 정도 개선이 되는 그런 그 연구가 있고요. 심 치료나 뜸 치료가 항암 치료 이후에 발생하는 메스꺼리는 증상을 76%를 줄였다는 뭐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 경혈자리가 족삼리나 합곡, 뭐 폐수, 뭐 이런 혈자리가 많이 활용되는데요. 뭐 이러한 통합 치료를 병행할 경우에 이런 통증이나 피로나 식욕부진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항암 치료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런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폐암의 통합암 치료는 뭐 항암 방사선 치료에 대한 부작용도 줄여주고 면역력과 체력을 회복시켜서 생존율을 상승시켜주는 이런 과학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의학 치료 효과가 좋은 암 환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뭐 혈액암 환자보다는 고형암 환자 그리고 다빈도로 발생하는 암 환자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다빈도로 발생하는 암종이라고 하면은 폐암이나 위암이나 유방암, 뭐 또는 대장암, 뭐 간암 등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고형 암종 환자분들이 특히 어떤 그 말기 상태에서 오셨을 때 이런 완화 치료 부분에서 일정 정도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사실 표준 치료랑 병용을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표준 치료를 받으면서 거기서 추가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이 부작용을 완화시켜주고 또 효능을, 기존 치료의 효능을 더 증가시켜주는, 배가시켜주는 이런 목적으로 이런 통합암 치료를 한다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의 어떤 결과를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폭증하는 유방암 환자 이유가 있나요? 네, 보통 뭐 유전적인 그 요인도 있겠지만 뭐 전체 유방암에 있어서의 뭐 10% 미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그 안젤리나 졸리 같은 유명한 여배우가 있는데 뭐 브라카 유전자가 발현됐다 그래서 유방 전체를 또 자궁하고 다 절제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은 한 10% 미만이고요. 대부분은 이런 호르몬의 노출이라든지 비만, 음주, 늦은 출산,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생활습관 요인과 관련이 많습니다. 이런 생활습관 요인은 우리가 뭔가 좀 개선을 할 경우에 암의 발생률을 좀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는 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과다할 경우에 그때 유방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이 암 발생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느낀 유방암 환자들의 공통점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요즘 현대인들이 생활 습관에 있어서 밤낮이 바뀌는 경우도 많고요. 밤에 수면이 좀 부족한 경우, 그리고 또 인스턴트 음식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환경 호르몬에도 노출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에스트로겐의 그 어떤 수치를 높여주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유방암의 발생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잘 먹고 잘 자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뭐 이런 등등의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하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유방암의 발생률을 낮춰줄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그 여성에 있어가지고의 유방암 발생률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고, 여기에 또 이제 대표적으로 기여를 하는 거는 조기 검진이죠. 우리가 과거에는 검진을 안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시기가 좀 늦춰졌는데, 요즘은 특히 이제 직장 검진 등이 있으니까 매년마다 한 번씩 스크리닝을 하면서 이 조기 암을 진단하는 이런 비율이 좀 더 높아진다고, 과거에 비해서는 높아졌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방암 치료에 통합암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 유방암은 뭐 수술이나 항암 치료나 또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뭐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그 부작용이 상열감, 뭐 갱년기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불면, 불안, 피로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가지고 지속이 되어지는 거죠. 이때 이런 통합암 치료를 병용할 경우에 그 항암 치료의 효과는 계속 유지하면서 그 부작용과 후유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회복기라든지 아니면 호르몬 치료 도중에 이때 이제 체력이나 면역을 유지시키는 게 이후에 어떤 재발을 막아준다든지 회복을 빨리 도움으로써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임상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침 치료가 유방암 환자의 상열감을 43%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있고요. 또 그 효과가 최장으로 봤을 때 21개월 동안 지속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피로감에 있어서도 침 치료를 같이 병용을 하게 되면은 그 치료 효과가 34% 정도 개선됐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결국 유방암의 통합 치료라는 것은 이 암만 보는 치료가 아니라 환자의 전신 회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삶의 질 회복까지 이런 포함하는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런 유방암의 통합암 치료를 통해서 항암 치료의 반응률도 높여주고 상열감이나 피로 같은 부작용을 완화시켜서 치료 지속력과 그리고 이제 회복 속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형 통합암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한국형 통합 암 치료라는 것은 뭐 서양의학적인 수술이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어떤 우리 한국만의 한의학적인 접근을 체계적으로 결합한 이런 맞춤형 암 치료 모델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암을 줄이는 동시에 이 몸의 환경, 암의 종양 미세 환경 같은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또 면역력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한의학이 굉장히 강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약물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이름 짓기로는 이제 항암단이라든지 면역단, 그리고 건칠고 뭐 이런 약물 치료가 있고요. 또 그 세계적으로 지금 또 인기를 끌고 있는 이런 침치료, 또 한국만의 약침 치료, 대표적으로 보면 할미꽃 뿌리에서 추출한 플사틸라 사포닌 D라는 항암 물질이 있는데, 요거를 활용하는 이런 백동 약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등이 과학적으로 통합이 되어져서 이 한국형 모델로 발전된 것을 우리는 한국형 통합암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형 통합암 치료에 대해 하버드의 반응은 어땠나요? 굉장히 흥미롭죠. 일단 미국에서 바라볼 때는 한의학보다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의학을 그쪽에서는 더 그 어떤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데, 한국 한의학이 도대체 중국 중의학이랑 특별한 게 틀린 게 있을까? 그 중에 아류나 일부 아닐까라는 생각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의 중의학을 그대로 모방을 해가지고 그대로 한국에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다. 한국에서만
고유하게 개발되어진 이런 암 치료 기술들이 있다는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근거를 기반해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면은 굉장히 놀랍니다. 2025년도 10월 마지막 주에 하버드 대학교 보스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합암학회에서 한 세션이 2시간 정도가 한국 통합암 치료에 임상 가이드라인 관련된 증상 완화 부분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30명 이상이 등록을 해서 보통 이런 특별 세션에 30명 이상 등록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일반적으로는 10명, 20명 정도 여러 방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30명이 이상이 등록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현재 현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형 통합암치료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항암단은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동서암센터에서 개발이 되어진 대표적인 한방 항암 보조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표적인 성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동충하초의 코디세핀, 3,7근의 진세노사이드 R1, 그리고 유향이라는 물질에 있어서의 보스웰릭 산이라는 이런 것들이 주요 항암 성분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켜주고 또 암의 전이에 있어서 또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입증이 되어진 약물입니다. 보통 폐암 세포 또는 유방암 세포의 성장도 억제가 되어지고요. 암세포가 스스로 죽는 것을 세포 자멸사라고 하는데 이런 세포 자멸사도 촉진을 하고요. 또 특히나 표적 항암제랑 함께 사용했을 때 효과가 한 1.5배 정도 상승한다는 그런 결과도 보였고요. 임상적으로는 삶의 질 개선이라든지 생존기간 연장 이런 것들이 국제 학술지에 이미 이제 보고가 다 올라갔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한약에 있어서 독성을 걱정을 많이 하는데 간장이나 신장에 독성이 없어서 안전하게 그런 병용이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약물이고요. 아무튼 이런 항암단이라는 약물은 암세포의 억제라든지 면역 강화, 또 항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 감소, 또 재발 억제까지를 아우르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어진 한의 기반 항종양 제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암치료 중 면역단의 효과는 어떤가요? 보통 항암 치료 도중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중에 하나가 면역 저하나 아니면 백혈구 수치의 감소 이런 것들인데요. 면역단의 구성 약물을 보게 되면요. 특히 이제 항암 진세노사이드라고 우리가 알려진 RG3나 RH2와 같은 이런 성분들을 강화시킨 이런 인삼과 육두 안에 있는 넥탄드린 B 등등의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이것은 암 환자의 면역력도 회복시켜주고 항산화 또 항노화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특히 인삼 안에 들어가 있는 진세노사이드 RH2라는 것은 암세포의 전이 그리고 침습을 억제하는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물질이고요. 육두가 안에 들어가 있는 넥탄드린 B라는 그 성분은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요. 또 장내 유익균을 늘려줌으로써 이 면역 반응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단을 이 항암 치료 과정 중에 또는 수술 후에 복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감염도 줄여주게 되고요. 치료의 지속률이라든지 또는 회복 속도 이런 것들을 늘려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약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역단은 기존의 이제 항암제의 효과에는 또 항암제 작용에는 크게 영향을 간섭을 하지 않으면서도 면역세포를 회복시켜주고 또 골수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활성산소를 억제시켜주고 DNA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게 되면은 이 면역단은 항암 치료 도중에 면역 저하를 개선시켜주고 또 정상세포를 보호하면서 치료 반응률을 향상시키는 이런 안전한 이 한의 기반 면역 제제입니다. 암을 억제하는 건칠고는 무엇인가요?
건칠고는 뭐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개발되어진 뭐 항암 제제인데요. 이 온나무의 주요 성분이 뭐 부테인, 또 설포레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항암 성분이고요. 성분들을 배가시키는, 강화시키는 어떤 특수 가공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만들어진 제제입니다. 뭐 이 제제는 암세포의 신생혈관 형성이라든지 또는 전이 과정을 억제하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이것 즉 뭐 다른 장기로 암이 퍼지는 것을 막고요. 또 어떤 증상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염증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2024년도에 Frontier in Oncology라는 의학 저널이 있는데요. 여기에 발표된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에서 건칠 추출물을 항암제와 함께 이제 병용을 하게 된 결과 투여 용량에 비례해가지고 생존 기간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이런 결과도 나왔고요. 또 간장과 신장의 기능에도 별다른 영향도 미치지 않았고 항암제의 효과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이런 근거도 거기서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하게 항암 효과를 높여주고 또 전이를 억제하는 이런 제재라는 뭐 근거가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은 이 건칠고는 전이 재발 억제, 또 통증 완화, 생존율 향상까지 근거가 입증이 되어진 임상 근거 기반의 한이 항암 보조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연 항암 작용을 하는 백두옥 약침은 무엇인가요? 보통 그 백동이 할미꽃 뿌리의 그 한약의 명인데요. 그 중심이 되는 성분이 풀사틸라 사포닌 D라는 그 성분입니다. 뭐 이것이 암세포의 성장이라든지 혈관 형성을 억제해주고 또 세포 자멸사를 유도한다는 사실들은 뭐 이미 굉장히 유명한 그게 알려져 있는 효능들이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암세포의 생명유지 신호를 차단하는 이런 천연 항암 작용을 하는 물질이고요. 장점이 주사제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구 섭취가 좀 어려우신 이런 말기암 환자들에게도 한방 치료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그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암종세포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간암, 위암, 뭐 대장암, 뭐 이런 다양한 암 모델에서 암세포의 증식 억제, 그리고 이제 전이 감소 효과가 확인이 됐고요. 또 부작용도 거의 보고가 되어지지 않았고요. 특히 이제 통증 억제라든지 염증 개선을 통해서 이 암 환자의 삶의 질이 뭐 개선되는 그런 사례들도 임상적으로 많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약침 치료라는 독특한 이런 한국형 치료 방법을 통해서 항암제 부작용도 줄여주고 회복력을 높여주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이런 자연유래 약침 치료제가 바로 이제 설명드린 백동 약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암 환자의 증상들을 관리를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암 환자의 증상은 피로나 통증, 구토, 뭐 식욕부진, 불면, 불안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침 치료는 이 항암 치료로 유발되어지는 메스꺼리는 증상, 구토라든지 아니면 또 통증 완화에 굉장히 효과적인 거는 널리 알려진 그런 사실이고요. 면역단이라는 약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이 약은 항암 치료 과정 속에 있어서의 피로 회복이라든지 식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동 약침 같은 경우에는 통증과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뭐 이 이외에도 뭐 심리치료나 또 명상 뭐 이런 것들이 암 환자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개선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불면 증상을 개선시켜주고 불안 우울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암성 통증, 통합치료로 완화될까요? 네, 보통 통증은 뭐 단순한 이런 신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뭐 정신적인 이런 그 버든, 피로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데요. 이 통합치료 방법 중에서 뭐 침치료나 약침치료 또는 한약, 약제를 병용함으로써 이런 통증 신호를 완화시켜주고 또 몸의 긴장을 풀어가지고 진통제 사용을 줄이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죠. 뭐 이 약물 치료를 병용하게 되면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배가시켜주는 그런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든 암성 피로, 통합치료로 완화할 수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한약 중에 보험이 되는 한약이 있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요즘은 특히 실업제제나 아니면은 약물, 이 캡슐이나 타정, 뭐 이런 가루약 등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약회사에서 GMP 시설이 갖춰져 있는 제약회사에서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서 생산되어지는 이 보험이 적용되는 한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 보준기탕, 삼출건미탕 이런 약재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면역 증진도 도와주고 뭐 이런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뿐만이 아니라 뭐 침이나 기공 또는 요가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저강도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개선시켜주는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양육 관리라든지 아니면 심리 안정 프로그램 뭐 이런 걸 통해서 피로를 개선시키고 등등의 어떤 효과들을 같이 통합적으로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은 몸과 마음, 생활 전반에서 이러한 암성 피로를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치료 방법, 아주 효율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암 환자의 생활 습관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식이, 운동, 수면, 관리, 또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식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항산화 위주의 균형식이라든지 또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벼운 근육 운동이나 아니면 호흡 운동, 그리고 정신적인 관리법들, 명상이나 호흡법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한 보조 치료로만 볼 게 아니라 암의 재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예후를 바꾸는 그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현대의학적인 검사와 또 이제 표준 치료, 수술이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와 같은 표준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의 치료팀, 또 영양팀, 운동 치료팀, 상담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다학제적인 진료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한의 치료로는 항암단이나 면역단이나 건칠고 또 백동약침 등등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 치료를 통해서 암 환자의 어떤 그 암의 상태 이걸 유지하는 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고요. 영양팀은 식단 관리를 해주고 상담팀은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이런 방식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의 환자의 여러 전문가가 함께 시너지를 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돕는다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들어갑니다. 실제 이제 이런 통합암 센터가 만들어져 있는 병원들, 양방 쪽에 있어서도 대학병원 중에서 일부가 이런 센터를 구성하고 있고 일반 로컬에 있는 중급 병원들,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도 통합암 센터는 점점 늘어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가장 이 활성화되어져 있고 또 체계가 갖춰져 있는 곳은 아무래도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들일 텐데요. 예를 들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동삼센터 내에 수료학계 암치료 다학제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수료학계 암치료법이라는 것은 환자의 건강에 있어서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사회적인, 신체적인, 유기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암만이 아닌 몸도 함께 바라본다는 이런 수료학계의 개념을 활용한 이 팀이 주기적으로 2개월에 한 번 정도씩 모여가지고 같이 다학적인 협의를 하고 실제 그 프로그램들을 각각 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매 주마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기를 구현한다든지 쿠킹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또는 운동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등을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맨발 걷기, 암 치료 효과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맨발 걷기 같은 게 있는데 이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은 특히 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안한 증상도 많으시고 교감 신경이 항진된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러한 자율신경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발바닥에 있는 경혈자리 등을 이용한 지압요법인데 특히 이제 맨발 걷기를 하고 특히 땅과의 어떤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황토끼를 걷는다든지 등등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 또
불안후를 개선시켜주고 제반적인 운동의 어떤 효능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기존의 어떤 표준 항암 치료를 끝까지 받는 데 있어서 좀 몸의 면역을 돋궈주는 치료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수많은 암 환자를 진료하시면서 느끼시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 이 암 환자를 진료할 때, 특히 이제 한의사로서 진료할 때 이제 제약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진단 기기를 사용하기도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치료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좀 따르고 있는데, 저는 모두의 어떤 각자 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다학제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한의 치료는 한의 치료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고유한 영역이 있고 또 암 치료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적극적으로 좀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무튼 간에 이러한 제약들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뛰어넘어서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어지고 있는 통합암 치료의 범주 내에서, 특히 어떤 미국에서 발표되어지고 있는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있으니까 그 가이드라인대로 대형 암센터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암 치료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긴 여정이죠. 그래서 표준 치료로는 암 자체를 사이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통합암 치료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켰을 때 비로소 완전하게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포기하지 말고 치료팀과 함께 계획적으로 암을 관리하게 된다면은 암 승리자, 암 생존자가 돼가지고 암을 졸업한 다음 그 이후에 어떤 새로운 제2의 제3의 삶을 살 수 있는 단초를 분명히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